HSD 엔진은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배는 약 9만 척, 그중 상선은 약 3만 척입니다. 바로 그 3만 척이 HSD 엔진의 고객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인 IMO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황산화물만 규제하던 것이 2023년부터는 이산화탄소 규제로 점차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선박 15대가 내뿜는 황산화물 양이 전 세계 전체 자동차가 내뿜는 황산화물 양보다 더 많습니다. 기존 규제는 스크러버 설치나 저황유 사용을 통해 환경 규제에 대응이 가능했지만 강화된 이산화탄소 규제는 결국 LNG 추진선으로 교체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LNG 추진선은 DF 엔진, 즉 이중 연료 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의미합니다. DF 엔진은 기존 디젤 엔진 대비 가격이 10% 이상 비싸고 이익률도 좋기 때문에 DF 엔진으로의 매출 증가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규제로 인한 신조 선박 발주가 늘어 2003년에서 2007년에 발생한 조선업 전체의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수주량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2003년도에 수주량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빅사이클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후 도크가 찬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2003년도 이상의 수주량이 2007년도까지 지속되면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발생합니다. 발주에서 매출 발생까지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주 후 매출 발생은 정해진 미래이고 주가도 수주량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3년을 시작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의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동시에 급등하는 급등세를 연출합니다. 또한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 8천억 부근이 손익분기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정비를 넘어선 매출이 발생하려면 충분한 수주가 관건입니다. 2018년 수주량이 1조로 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2021년도 수주량이 1조 2천억으로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정비를 넘어선 충분한 수주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수주를 확인했으면 캐파를 확인해야 합니다. HSD 엔진은 호황기 때 생산 능력을 늘린 후 불황으로 계속 다운사이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 맥스 매출은 1조 원 내외입니다. 엔진 생산이 빈 공간에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향후 수주량 증가 시 임대 중 공간을 재확보하여 캐파를 충분히 늘릴 여력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엔진 완성 후 시범 운행하는 테스트 장치가 4대 뿐이어서 수주가 늘더라도 최호황기 때만큼은 단기간 매출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캐파 증설 가능한 매출 예측치는 대략 1조 5천억 원 내외입니다. 초호황기가 온다면 테스트 장치 증설로 추가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2009년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이슈로 그동안 넘버원 거래처였던 대우조선해양발 매출을 줄이고 중국 쪽으로 매출 채널을 다변화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작년 거래처 순위에서 중국 업체가 2위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선박 엔진 마켓쉐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쪽 매출 증가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글로벌 조선경기 호황 시 한국, 중국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신규 수주액을 살펴보면 2019년 바닥을 다진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주액은 1조 2천억 원에 달해 손익분기점을 넘는 유의미한 수준의 수주액을 보여줍니다. 2022년도 수주액도 NH투자증권 예측치는 1조 5천억 원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수금이 15%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수주가 저가 수주가 아닌 선별 수주로 선박 엔진 시장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NH투자증권의 예측치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부터 IMO 환경 규제로 인해 중고 선박 엔진 교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이후 출고된 선박의 경우 DF 엔진 장착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DF 엔진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신시장은 선박 엔진사의 화랑기를 더 앞당겨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 살펴볼 기업은 HSD 엔진입니다. 사명에서 보시는 H는 한국중공업, S는 삼성중공업, D는 대우중공의 앞자를 따서 만든 사명입니다. 새 중공업 회사의 엔진 사업부만을 떼서 만든 전문 엔진 메이커입니다. 이후에 두산중공업에 잠시 인수되었다가 이후에 다시 인하전공과 재무적 투자에 의해서 다시 인수되면서 예전의 이름인 HSD 엔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를 제외한 두 번째 엔진 생산 메이커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명에서 보았듯이 대형 선박용 엔진을 제작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이전에는 디젤 엔진이 중심이었지만 지금 IMO 2023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중 연료 엔진이 점차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21년 기준 50%가 넘게 DF 엔진이 사용되었는데요. 향후 앞으로 DF 엔진이 사용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단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HSD 엔진은 선박용 디젤 엔진을 만드는 전문 회사입니다. 선박용 디젤 엔진은 저속 디젤 엔진, 중속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저속 디젤 엔진은 선박의 주요 엔진으로서 선박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추진 엔진입니다. 선박 한 척당 약 한 대의 디젤 엔진이 장착됩니다. 중속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기 엔진이라고 해서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 엔진입니다. 보통 선박 한 척당 약 3에서 4대의 중속 디젤 엔진이 장착됩니다. 저속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술이 아닌 기술 제휴로 인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사라든지 윈지디사가 그 대상입니다. 루돌프 디젤이 디젤 엔진을 만든 이후 그 디젤 특허를 발전시켜 슐저라는 회사에서 지금의 이행정 디젤 엔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후 슐저사는 핀란드의 바르질란사와 인수합병되면서 바르질란사 소속으로 들어갔고요. 이후에 중국 선박 공업 집단과 바르질란사의 7대3 합작 법인을 만들어 이행정 엔진 사업부를 전문 기업을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윈지디사입니다. 윈지디는 빈터투어 디젤 앤 가스란 뜻으로 빈터투어는 이전에 슐저사에 최초로 엔진을 만들던 곳입니다. 지명을 이름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만큼 슐저의 기술이 들어간 회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명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중국 선박 집단은 바르질란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지금은 중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이행정 디젤 엔진을 만든 슐저사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선박 엔진 경기는 조선 경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03년에서 2007년에 이어지는 이 슈퍼사이클이 오기 위해서는 수주량을 잘 관측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앞선 저의 조선에 관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이 슈퍼사이클의 핵심은 수주량이었습니다. IMO 환경규제로 인한 2021년 다시 수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향후 이 수주량의 증가가 조선 경기의 슈퍼사이클의 핵심 요소입니다. HSD 엔진은 장치 산업으로 고정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고정비가 어느 정도 되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략 8천억 부근이 손익분기점으로 보여집니다. 8천억을 넘었을 때는 대부분 이익이었지만 8천억 아래에서는 손실이 나는 구간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SD 엔진의 매출이 이익이 나려면 최소 8천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HSD 엔진은 수주산업입니다.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량을 보는 것이 바로 주가의 바로미터인데요. 수주량을 한번 살펴보면 2018년 1조 수주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19년, 2020년에 수주량의 감소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금 하락합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1조 2천억으로 수주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향후 조선 경기가 좋은 만큼 이후에 수주량이 증가한다면 HSD 엔진에도 슈퍼사이클이 올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또한 HSD 엔진은 예전에 이 호황기 때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늘려놨다가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생산 능력을 점차적으로 계속 다운사이징 했습니다. 지금의 생산 능력으로라면은 약 매출 1조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은 이전에 생산 능력을 높였던 적이 있었던 만큼 향후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생산 능력으로는 약 2조 원 가까운 매출을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또 임대를 준 공장을 다시 재가동하기 시작한다면은 약 1조 5천억까지는 충분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수주 산업은 생산 능력이 올라가고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향후 수주량과 영업이익의 이익이 높아지려면 매출이 급등해야 되는데요. 이 매출 급등은 바로 수주량에 달려 있습니다. 수주 후에 1에서 2년 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향후 수주량을 잘 관측하는 것이 HSD 엔진의 주가 상승을 예측하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앞선 화면에서 수주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1조 2천억 수주를 했고 지금 수주 잔고가 약 1조 5천억 정도 있습니다. 올해 2022년 NH투자증권 예측치로는 신규 수주가 1조 5천억에 수주 잔고가 2조 1천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가 수주는 없어지고 선별 수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익단도 좋아질 뿐더러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서 영업이익 또한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시면은 이전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 메인 거래처였는데요. 2019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권이 있었습니다. 이후 HSD 엔진은 대우조선해양 매출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중국 쪽으로 영업 매출 채널을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위가 장수뉴 양찌 쉿빌딩 회사인 중국 회사일 정도로 중국향 매출도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내와 해외 매출에 양쪽으로 늘고 있고 또한 국내와 중국 쪽 조선 경기가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앞서 HSD 엔진의 경기는 조선 경기와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한국의 조선 3사가 수주 목표량의 145%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양보다 질이라고 이미 도쿠가 2023년까지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받는 수주는 선별수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좋아질 뿐더러 매출의 질도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경기의 슈퍼사이클은 HSD 엔진 또한 슈퍼사이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HSD 엔진은 과점적 지위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선박 엔진을 만드는 곳은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와 HSD 엔진사업부 두 곳뿐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는 자체 조선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등 자체 사업의 대부분의 역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SD 엔진이 사명에서 보시다시피 삼성과 대우의 엔진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보다 더 수가 적은 엔진 사업 업체가 과점적 지위로서 이러한 호황기에 더 큰 호황을 누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은 성가의 15% 수준에서 연동되고 있는데 최근 클락슨 조사에 의하면 신조선가가 급증함에 따라서 선박 엔진 가격도 동시에 같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에 선박 엔진을 구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선수금을 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약 20% 이하의 선수금을 줬었는데 지금은 약 25%에서 30%까지 선수금 비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업체에서 선박 엔진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프리미엄을 제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향후 선박 엔진 시장에 호황기가 올 것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이기도 합니다. HSD 엔진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슈로 인해서 중국향 판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왔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9년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선박용 엔진 부품 수입 규모인데요. 여전히 중국에서 한국 엔진의 위험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HSD 엔진은 대우조선 해양 이슈 이후로 중국의 판매 채널을 늘렸고 중국에서는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엔진 수출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국에서 완성된 배의 퀄리티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중국에서는 바르질란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선박 엔진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와 공정상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선박을 생산하고 레퍼런스가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HSD 엔진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과 HSD 엔진 서로에게 윈윈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작년 21년도에 글로벌로 4,000 CGT가 넘는 발주가 있었습니다. 역대급 발주인데요. 이러한 발주를 1위가 중국, 2위가 한국조선소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역대급 수주에도 불구하고 엔진 업체가 폐쇄의 영향으로 인해서 엔진이 부족한 영향인데요. 2019년 대우조선해양과 인수합병권으로 중국의 눈을 돌린 HSD 엔진에게 향후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엔진은 한국에서 더욱더 많이 공급받게 될 것이고 HSD 엔진은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다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SD 엔진은 대우조선양 매출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었을 시 매출 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인데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면서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미뤄놨던 수주가 다시 급증하면서 국내와 국외 매출
둘 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IMO에 의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예전에 벙커 CU를 사용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LNG와 벙커 CU를 동시에 사용하는 DF 엔진 발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DF 엔진의 발주량이 약 50% 가까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환경 규제로 인해 선주들이 이중연료 탑재 엔진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연료 추진 탑재 엔진인 DF 엔진은 엔진 가격이 약 10에서 15% 더 높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할 뿐더러 수익단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향후 그래서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 나타난다면 매출 증가가 더 급격히 증가하고 수익도 더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 규제로 인해 신시장이 생성된 것도 호재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조 선박에만 들어가던 HSD 엔진이 IMO에 의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매년 이산화탄소 비율을 2%씩 높여서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선박이라 할지라도 해마다 높아지는 기준에 의해서 LNG 추진선으로의 개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HSD 엔진은 수리조선업계와 맞손을 잡고 중고선박 엔진 개조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이 생성되고 이 새로운 시장이 또 큰 매출을 일으켜 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2013년 이후 건조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LNG 추진선으로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중고 선박에서의 HSD 엔진의 활약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잘 보셨나요? 난리난 HSD 엔진을 요약 정리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조선 경기의 슈퍼사이클이 예상되는 만큼 조선 기자재 업체인 HSD 엔진 역시 수혜가 예상됩니다. 둘째로 중국향 판매 채널을 확보한 만큼 조선 경기 슈퍼사이클 시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환경 규제로 인한 DF 엔진의 생산 증가로 판매 단가 및 수익성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로 인해 중고 선박 시장에도 새로이 진출할 수 있게 되어서 신시장 개척으로 인한 매출의 증가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무산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발 매출이 다시 증가가 예측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미뤄졌던 대우조선해양발 매출이 다시 발생 시 더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난리난 HSD 엔진 다들 잘 보셨나요? 제 한 줄 평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 ASR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은 조선 기자재 업종이죠. 이 업종으로서 장치 산업이면서 수주 산업의 특징을 가지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 산업의 특성상 이 고정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고정비를 능가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즉 손익분기점 확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 10년치 매출과 영업이익 자료를 보니 매출이 대략 8천억 부근에서 손익분기점이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 산업을 투자하실 때는 매출이 반드시 손익분기점을 넘는지,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이 얼마인지,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8천억 부근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입니다. 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수주 산업의 특징상 매출이 이 수주량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량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예전에 했던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생산 방식이 빈 공간에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된 상태인데 이 두 번째 요소인 테스트 기기, 지금 현재 4대의 테스트 기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4대의 테스트 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의 총량은 대략 한 1조 원 부근입니다. 대략 1조 원 부근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 기기를 늘려야 되는데, 이 테스트 기기를 늘린다는 기사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 호재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 기기를 늘려야 하고, 이 테스트 기기를 늘린다라는 이 신문 기사가 나온다면 호재라는 거 알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HSD 엔진 증자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증자 자체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증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가 문제인데요.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이 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증자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읽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HSD 현재 4대의 테스트 기기를 가지고 있고, 이 매출 증가가 확실하게 더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4대의 테스트 기기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증자에도 보시면은 이 증자 자금 사용처로서 시운전 설비, 이것이 바로 테스트 기기입니다. 시운전 설비를 늘리는 데 사용하겠다. 밑에도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LNG 가스 엔진 시운전 설비 투자로 47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증자라는 것 자체는 이제 주가를 희석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지 않은 점이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측했을 때도 테스트 기기 증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것은 이제 수주량이 증가하고 이 물량을 쳐내기 위해서는 테스트 설비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 기기 설비 추가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이 시운전 설비, 즉 테스트 기기 추가라는 것은 반드시 이 회사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증자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희석된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 멀티플을 상향해 준다고 하는데요. 주가가 똑같이 100억을 벌더라도 멀티플을 10을 줬을 때는 1000억이 되고, 멀티플을 20을 줬을 때는 2000억이 됩니다. 보통 성장하는 회사나 매출이 성장하거나 이익이 성장할 때 이 멀티플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HSD 엔진 멀티플을 상향한다라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 첫째는 수주의 양입니다. 지금 지속해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상반기 수주가 대략 9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총 수주량인 1조 400억 원에 비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9천억 원 또 알려진 물량만, 공시된 물량만 9천억 원이고 그 금액을 비공개로 한 비공개 공시가 2건 있었고, 이 물량도 대략 이 2건이 합쳐서 대략 1000억 이상 된다고 봤을 때 상반기 수주량은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매출 성장이 확실시 보장되는 수주량의 증가가 멀티플 상향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믹스입니다. 조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듀얼 퓨얼, 이 듀얼 퓨얼인 이제 이중 연료 엔진 비중이 확실히 고부가 가치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클 뿐더러 이익도 훨씬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고부가가치인 듀얼 퓨얼 이중연료 엔진의 증가, 믹스 증가가 다시금 이 멀티플 상향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2021년 50%였던 이중연료 엔진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HSD 엔진의 매출과 이익도 확실하게 강력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멀티플 상향으로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 가격 상승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진 가격 상승은 원자재 및 원가 부담을 전가할 수 있고 매출과 이익 증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티플 상향의 세 번째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박 엔진 공급 가격이 상승하고 있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에 나온 자료인데요. 5분기 이동평균 선박 엔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조 선가의 상향입니다. 신조 선가가 상향하면 이 엔진 가격이 신조 선가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선박 엔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DF 엔진의 증가입니다. DF 엔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연료 엔진으로서 엔진 가격도 비쌀 뿐더러 이익률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엔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HSD 엔진의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수주량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보시면은 1분기 수주량이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월, 5월 두 달 동안 대략 4천억 원의 다시금 수주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비공개 수주가 2건이 있는데, 발주처의 경영 기밀 유지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계약 2건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엔진 가격이 대략 건당 500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5월 말까지 벌써 1조 원이 넘는 수주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수주 잔고가 대략 1조 원, 5월까지 대략 1조 원, 벌써 2조 원의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수주량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매출이 1조 원을 상회할 것은 불에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HSD 엔진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이슈로 인해서 그 거래처를 다변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 대형 조선사인 양쯔장 조선, 신시대 조선, 다롄 조선 등에서도 수주를 받아서 대략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30% 가까이로 매출 비중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이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이 현대중공업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대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은 무산되었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다시금 HSD 엔진의 주요 고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다변화를 통한 중국 고객 확보를 통해서 HSD 엔진이 호황기 때 더 큰 매출 증가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이중 연료 엔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세계적인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추세로서 이중 연료 엔진 매출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 입장에서도 이 이중 연료 엔진을 잘 만드는 국내 조선사에게 매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선택지가 없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 연료 엔진에 대한 중국 조선사의 HSD 엔진에 대한 의존도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HSD 엔진의 향후 매출 비중과 이익률 증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나온 다올 투자증권의 향후 이익 포캐스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올해 22년도 매출액 8,700억 원이고 영업이익 1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 8천억이 넘는 것은 손익분기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는 미리 주가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턴어라운드 하는 지점이 바로 주가 상승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1조 1000억 매출에 610억 원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률은 대략 5.5%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93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7.5%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것은 대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황기가 온다라면 이 매출과 이익은 이 예측치보다 더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예전에 그 HSD 엔진 성수기 때 영업이익률이 최대 20%까지 나왔습니다. 이만큼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영업이익률이 호황기가 온다라면 대략 15%까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이 DF 엔진으로서의 전환기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DF 엔진은 매출도 많이 증가하겠지만은 이익률도 훨씬 좋은 고부가가치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F 엔진으로의 전환은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장해주고, 또한 이 높은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는 멀티플 상향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10이나 멀티플 2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이 정도의 멀티플을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비 엄청나게 큰 주가 상승이 예측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향후 HSD 엔진을 잘 대응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을 한번 대략이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간 AS가 도움을 되셨기를 바라며 HSD 엔진 잘 대응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HSD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작년 초에 저희가 이제 HSD 엔진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매출액 8천억이 넘어야 이익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량을 바탕으로 매출액 8천억이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 예상치이긴 합니다만은 매출액이 대략 8천억 부근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크게 적자가 났죠. 그러면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 8천억이 이익 분기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맞췄죠. 자, 그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출액이 그렇기 때문에 분기 매출액이 2천억을 넘어서는 순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이라든지 6월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천억 부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새 출발을 하기 전에 과거의 것을 떨고 가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충당금 반영 같은 것들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매출이 커지기 때문에 공장을 세 단장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재료 구입비도 더 많이 들 것입니다. 또한 인력 충원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재무적으로 비용을 미리 떨고 가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후에 2022년 9월에 거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떨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2년 12월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23년부터는 아마도 급격하게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HSD 엔진을 팔로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매출입니다. 분기 매출을 집중적으로 팔로우해야 됩니다. 분기 매출이 이미 22년 12월에 2천억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큰 수준으로 분기 매출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익도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수주량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주량이 크게 늘어난 HSD 엔진이 향후 분기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HSD 엔진이 2023년 3월에 어떤 실적이 나오냐. 만약에 매출액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면은 이 3월 실적이 발표되는 6월 전까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SD 엔진의 가장 투자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출이 늘어나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우선 3분기 매출액이 175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이미 48% 늘어났습니다. 자, 4분기도 더 많이 늘어났죠. 작년 4분기에 2천억 가까이 했는데 2,400억 정도 했으니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보더라도 1,700억, 1,800억, 1,700억, 2,400억입니다. 자, 작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이미 전년 말 대비 6,700억 증가한 1조 8천억입니다. HSD 엔진의 리드 타임이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2개월까지도 보고 있지만은 대략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조 8천억의 매출이 발생하려면은 올해 대략 1조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최대 맥시멈 1조 2천억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비 산업의 특성상 이 BEP, 이 손익분기점을 넘는 매출이 발생하면은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고정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올해죠. 올해는 그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금리 상승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이 물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HSD 엔진이 수주하는 엔진 중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이 DF 엔진이라고 하죠. 이 DF 엔진의 비율이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대략 70%에서 작년에는 8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부가 가치 엔진인 DF 엔진은 이익률, 이 마진율도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이익 증가 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 1분기입니다. 이 1분기 매출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대략 6월쯤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고, 현재로 봤을 때 6월에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알게 된다고 가정한다면은 지금부터 HSD 엔진을 모아갈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HSD 엔진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한화의 이 HSD 엔진 경영권 인수 뉴스가 오전 10시쯤에 나왔습니다. 이 아주 경제의 단독 독점 뉴스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변동폭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인수를 하고 이제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이 HSD 엔진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 업체 이 일관화를 통한 이 밸류 체인을 완성한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선 경기가 이 좋아지면서 조선소도 수혜를 많이 입지만은 이 엔진 제작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 이 저속 엔진 제작 업체는 이 현대중공업 이 엔진 사업부와 이 HSD 엔진 이 두 곳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에 경기가 이제 팽창하는 국면에 갔을 때에는 이 엔진 업체가 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로서는 대우조선해양도 인수했고 현재 이제 물량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HSD 엔진을 이 인수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이 매출 구조를 가지고 가겠다. 이 하나로서는 이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발전 사업에서는 반드시 이 엔진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발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엔진 사업과 그 조선소 인수로 인한 이 조선 쪽에서 사용할 엔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 HSD 엔진을 인수하기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인하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67억 원인데 이 아주 경제에서 난 뉴스로 본다면은 무려 3,300억 원에 이 회사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이제 매수할 때 든 비용이 대략 한 1,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남기고 익시트하는
이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제 조선업이 이제 호황기 이제 초입인데 굳이 이 HSD 엔진을 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자, 이거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제 공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 한화에서 이 HSD 엔진이 이게 풍문으로 끝나는가 싶었더니 18시쯤에 다시 이 하나 임팩트가 HSD 엔진을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난 기사이고, HSD 엔진과 이 인화전공 이 사이트에도 이제 공시가 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 임팩트가 HSD 엔진 인화전공의 주식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HSD 엔진의 이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MOU 단계이고 실사를 거쳐서 향후에 이제 실질적인 인수는 올 3분기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사항이 나옵니다. HSD 엔진 지분 33% 중에서 구주 19%를 매수를 하고 신주 14%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인하전공이 가지고 있는 주식 33% 중에서 21.58%를 이 구주를 팔게 됩니다. 구주를 팔게 되고, 나머지 구주를 팔게 되면은 요게 1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 14%는 다시 제3자 배정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는 이 19%의 구주와 14%의 이 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를 통해서 총 HSD 엔진의 33%의 주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하전공도 이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닌 이 12% 정도의 주식을 남겨둔 상태로 경영권을 이 한화 임팩트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HSD 엔진을 매도하게 됐는지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이제 추측을 해봐야겠죠.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된다면은 우선은 지금 조선업이 이 호황기로 진입했고 이 HSD 엔진에 이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였던 이 인화전공이 HSD 엔진을 키우기보다는 이 더 큰 회사인 이 한화를 통해서 HSD 엔진을 키우게 된다라면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아마 작용을 했었을 겁니다. 인화전공은 HSD 엔진에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사에 불과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회사를 인수한 격입니다. 했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이제 세트 완성업체인 이 하나, 즉 이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있는 하나가 HSD 엔진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화의 조선 부분과 이 에너지 부분 모두에 이 HSD 엔진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 및 이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인화전공 입장에서는 HSD 엔진이 어쨌든 더 크게 키울 거고 자기들이 키우는 것보다는 한화라는 이 조력자를 통해서 더 크게 키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12%의 지분을 통해서 큰 수익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한 21.58%의 이 주식을 통해서 대략 한 1,300억 원의
이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 인화전공이 HSD 엔진을 인수할 때 대략 이 정도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1300억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HSD 엔진을 인수했던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싯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한 금액은 회수하고 이 HSD 엔진 지분을 여전히 12%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SD 엔진 이 부품 공급사로서의 역할도 계속 되어질 것이고, 이 HSD 엔진이 향후에 크게 성장하게 된다라면은 투자 수익도 누리겠다라는 보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나 입장에서는 이 HSD 엔진 한 주당 8,900원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HSD 엔진을 인수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기에 한화에서도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실질적인 엔진 공급처가 엔진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선 호황시에 이 안정적인 이 엔진 공급처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이 대우조선해양의 이 밸류체인 일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예로 이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 중공업에서 이제 선박을 제조를 하고 자체로 현대 중공업 이 엔진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진 사업부가 조선이 불황기에도 15%에서 20%에 이르는 고마진 구조로 이 엔진을 현대중공업에 납품해왔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렇기에 HSD 엔진이 한화에 인수된다라면은 이 안정적인 공급처를 갖게 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이 공급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향후 조선 경기가 오게 되면은 이 두 개뿐인 이 엔진 공급처 중에서 한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더 안정적으로 엔진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이 제3자 배정 증자입니다. 이렇게 증자까지 하게 된 데는 이 인화전공이 더 키워서 먹겠다라는 보관과 여전히 이 HSD 엔진의 재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외부 자금을 수혈해야 될 필요성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자로 인해서 기존 주주들은 이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 충분한 자금 확보를 통한 이 안정적인 이 매출 발생으로 인해서 더 큰 장점이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분간 HSD 엔진의 주가의 변동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화임팩트는 이 수소, 혼소, 가스 터빈 등 친환경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이 HSD 엔진도 지금 현재는 이제 LNG와 이제 디젤 엔진을 두 가지를 다 생산할 수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이죠. 이 이중 연료 엔진, 이 DF 엔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LNG 대신에 이 수소라든지 이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탄올, 이런 것들이 엔진의 연료로 쓰이게 되고, 이런 요소들로 이 DF 엔진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제 HSD 엔진의 제조 능력 향상에도 한화 임팩트와의 동업이 더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대우조선해양, 이 선박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이 엔진 사업부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이 외형을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업에서 쓰는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중공업처럼 이 선박과 이 엔진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수 합병 시에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마련이고, 이 한화의 이 PSM이라는 회사를 통한 이제 가스 터빈 개조 기술이 이 HSD 엔진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인수를 통해서 이 이점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강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도 있고, 이제 하나 파워시스를 통해서 이 발전기 생산력이 합쳐지면은 또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런 점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은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 선박 제조사의 안정적인 엔진 공급을 이룬다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지금 이제 MOU를 체결했고, 지금부터 이제 실사를 합니다. 대략 4주에서 6주간의 실사 기간을 거친 후에 4월에 이제 실질적인 본계약을 체결하고 3분기 중에 이 인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MOU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정상적으로 인수가 되기까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주가의 이 변동폭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가 이 HSD 엔진의 현재 값어치를 대략 한 6천억 원에서 7천억 정도로 이 계산하고 이 인화전공으로부터 이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값어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370원 내린 8,270원이 대략 이쯤이니까 현재 값어치대로 거의 뭐 인화전공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든지 이제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전혀 투영이 안 된 건데요. 이 인화전공이 이렇게 싼 가격에 한화의 주식을 넘긴 것은 이 향후에 이 HSD 엔진의 발전 가능성이 크고, 그 발전이 한화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이 12%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 매도한 21%의 지분을 통해서 이 HSD 엔진 투자에 사용한 1,300억 원을 자금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HSD 엔진의 기업 값어치는 얼마까지 과연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는 이제 판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작년 3분기까지 HSD 엔진의 수주 잔액이 2조 3천억 원 가량이 됩니다. 자, 작년 3분기입니다. 22년 3분기까지의 잔액 2조 3천억이고 올 초에 2천억 정도의 수주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략 2조 5천억 원인데요. 자, 이 정도 금액이라면은 1년에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자, 최호황기였다라는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이었고 수주 잔고가 3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700억 원, 영업이익률은 15%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2,700억 원에 자 15% 영업이익률을 내기 때문에 멀티플 15만 준다 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4조 원입니다. 물론 최호황기에 이 정도 값어치였고,
지금 또 그에 못지않은 최호황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현재 수주 잔액이 2조 5천억 원. 자, 이 정도라면은 연간 매출이 최소 1조 4천억 원은 나와야 됩니다. 이 1조 4천억 원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을 테고, 그렇다면은 1,400억 원 영업이익률에 10만 쳐주더라도 기업 가치는 1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 1분기부터 지금 수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HSD 엔진의 3조 수주 잔고는 이 시간만 걸릴 뿐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고, 3조가 된다라면은 연간 매출이 대략 1조, 1.5조에서 1.6조까지는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영업이익률 15%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와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전과 또 다른 점이 이 DF 엔진의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 DF 엔진은 이 수주 단가도 높고 이익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DF 엔진의 수주량이 7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품 믹스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호황기보다 더 좋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는 현재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가 최소 HSD 엔진의 기업 가치는 2조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7천억 수준에서 판매를 했다라는 것은 인화전공 입장에서 자신들이 키웠을 때 HSD 엔진의 기업 가치가 2조 원이라면 이 하나를 통해서 4조 원 이상 키우겠다라는 야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HSD 엔진의 기업 가치가 4조 원이라면은 이 남은 지분의 가치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SD 엔진을 1조 값어치로 파느니 HSD 엔진을 어느 정도 팔아서 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이 남은 지분 12%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전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 HSD 엔진의 이 한화 인수가 마무리되는 3분기까지 변동성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이 유증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HSD 엔진의 기업 값어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에서도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 잘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